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쏟아지는 중국산 저가 제품에 미국의 고율 관세까지 겹치면서 철강 산업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국가 산업의 뿌리이자 전남의 주력 업종인 철강이 흔들리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매출액은 3년 전 22조 6천억 원에서 지난해 19조 5천억 원으로 13% 이상 줄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시장에 쏟아지자 출혈을 감소하며 단가를 낮춰 팔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50% 철강 관세까지 더해지면서 기업과 지역의 대응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 같은 위기 속 철강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잔 K스틸법 제정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K철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실제 시행 시점은 6개월 이후입니다. 빨라야 내년 6월 정도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철강의 골든타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K스틸법은 정부가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발의된 법안은 3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해당 법안이 개별 공업에 대한 지원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는 그 대신 철강 산업 지원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원책엔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과 금융, R&D 등을 뒷받침하는 경쟁력 제고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강 산업의 중심인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될지도 관심입니다. 광양시는 산업 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난달 산업부의 위기 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실제로 광양시의 법인세는 3년 전 1,121억 원에서 지난해 269억 원으로 76%나 감소했습니다. 광양시는 국내 철강 생산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 거점입니다. 이곳의 위기는 곧 국가 철강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사안입니다. 전남도는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산업부는 이번 달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독립채산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강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포스코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이 포항 본사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광양제철소가 창출한 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포항 중심의 통합채산 구조를 광양 독립채산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광양제철소의 독립채산제가 도입되면 수소 환원제철 등 친환경 설비 투자와 ESG 경영을 선도해 광양이 탄소 저감 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석유화학 근로자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2차 모집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8월 1차 모집 당시 예상보다 많은 근로자가 몰려 조기 마감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은 1차 모집 때와 같습니다. 다만 신청은 문자로 접수하고 접수 완료 문자를 받은 근로자는 오는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여수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 업종 기업이나 연관 기업에 재직한 근로자는 기준에 따라 건강복지비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전선 보성과 순천을 잇는 구간의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비가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역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는 경전선 무궁화호 열차. 디젤 기관차여서 매캐한 냄새와 소음이 플랫폼에 가득합니다. 경전선 광주와 순천 구간이 전철화되지 않아 KTX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가 달릴 수 없습니다. 오는 2030년 전철화를 마칠 계획인데 최근 공사비 급증이란 복병을 만났습니다. 보성벌교에서 순천 구간인 509 공사비가 기존 예상보다 5천억 원가량 더 들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산을 지나 터널을 뚫고 연약한 집안을 보강하는 데 2천억 원,
순천도심 구간 지하화 공사에 3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비가 늘어나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그만큼 공사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 남북에 비해 동서간 연결망 구축이 매우 열악한 만큼 전철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평일에는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속도를 빨리 하는 기차가 되면서 자기 시간도 세이빙하고 비즈니스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KTX가 도입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철화는 전남 모든 지역을 관통하는 현안으로 서부권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순천 보성 구간이 조기 착공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반쪽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남 동부권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남과 경남을 잇는 경전선 전체 노선 중 전철화되지 않은 유일한 구간. 순천시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광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라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기 착공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미래에셋이 추진하고 있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주요 시설 중 하나인 레지던스 건립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구역청에 따르면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는 지난달 말 경제청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업체 측은 경도 개발 사업 중 하나로 12개 동, 1000여 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금 조달이나 분양이 불투명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발상지인 광양 태인도를 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 의원은 제395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양 태인도가 한국 김 산업의 발상지이자 세계 최초 김 양식의 시원지라며 김 산업의 역사적 가치가 뚜렷함에도 가공, 체험, 관광이 결합된 상설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광양 태인도의 역사적 가치에 김 가공 공장 설립,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적인 잠재력을 결합해 전남의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증거 없이 자백을 유도하는 등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인 건데요. 해당 사건의 부녀는 사건 발생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아내이자 어머니, 이웃을 살해한 공범으로 지목됐던 부녀는 사건 1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마냥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안 씻고 있고 너무 다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습니다. 마침내 부녀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판단 여부를 고심하던 검찰이 재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수용한다며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진술 거부권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불법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언론 공지 형태를 빌렸지만 사과도 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누명 피해자인 백점선 씨 부녀에게도 오랜 기간 고통을 겪게 했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향후 신속한 보상과 명예회복도 약속했습니다. 명예를 회복하게 된 백 씨 부녀는 검찰권 남용의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당사자와 가족들도 많이 기뻐합니다. 공권력 남용으로 실적에 대한 욕심으로 약자의 인권 침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사법개혁이 검찰의 그릇된 수사로 좌초된 진범 찾기도 재개됩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전남경찰은 검찰로 넘어간 수사자료 확보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특수법인 서울대가 정부로부터 광양읍 도심 중심에 위치한 증시관을 양여받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증시관이 서울대의 필수 교육 연구시설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지자체로 양여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광양읍 5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서울대 증시관. 이 증시관은 1948년 국유재산으로 귀속돼 서울대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나무들에 대한 감벌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과 연구의 흔적 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대 측은 정부로부터 이 증시관을 양여받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증시관이 서울대의 교육 연구 활동의 필수적인 자산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부터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증시관 부지는 광양읍 도심 속 중심에 자리해 있는 만큼 도시재생, 주거복지, 문화시설 등 공공목적의 활용 가치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올해 전남도 교육청이 수학박물관 입지로 추진했다 무산된 사례 역시 지역사회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수학박물관으로 이 자리를 낙점을 했는데 서울대가 허락을 안 해서 다른 부지를 또 대체한 사례도 있었고요. 어찌됐든 이 광양읍 이 구도심의 이 핵심적인 땅에 도시개발에 제한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광양시도 증시관 부지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정부의 용도 폐지 후 일반 재산으로 전환해 지자체에 양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대 증시관 부지가 광양읍권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양여가 합당하다는 겁니다. 특히 전남도의회 이명석 의원은 지난 제394회 임시회에서 서울대 증시관에 대한 지자체 양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이 국유재산을 서울대에 이제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 동의 없이 서울대에 양여하는 것을 좀 분명히 반대를 밝히면서 지자체가 땅을 좀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양해해 주는 것을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난 80여 년 동안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 없이 도심 속 황무지와 같은 상태로 잠들어 있는 서울대 증시관. 이제 증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현명하고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